만약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는 길게는 180일 동안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안 접수부터 의결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심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헌재는 먼저 사건 번호를 부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 소추 의결서를 보내 답변서를 요구하고 국회 측 의견서도 받아 검토합니다. 변론은 헌재 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공개 변론을 원할 경우 재판부가 사유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대리인 출석도 가능합니다. 헌재는 증인 신문을 포함해 관련 재판 자료 등 증거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 위법적인지 또 이로 인한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볼 정도로 중재하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헌법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위헌성, 위법성이 뚜렷하다고 지적합니다. 전혀 헌법 및 법률에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아니했고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라고 할 수가 없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외피를 입고 있지만 실상은 내란이거든.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탄핵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국회가 후임을 뽑지 않으면서 3명이 공석인 6명뿐인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됩니다. 이론상으로는 6명으로 심리도 가능하고 결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후임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후임 재판관 3명으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넘어오면 바로 심리를 개시하고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3명 선출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면 합치면 9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다시 합쳐가지고 하면 다 해서 한 2달이면 될 겁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당시 정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인용됐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로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즉시 파면됩니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